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도 피파 PCM 파운데이션 그 10회차 독서 모임을 마치고 저는 이렇게 또한 이제 후기 이렇게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징기스칸 잘 아세요? 이름 되게 유명하잖아요. 징기스칸은 저는 사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추천을 받아서 책을 사놓기는 했어요. 네, 여태까지 읽어보진 않았고 이번에 저희가 추천 도서가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예요. 어, 그래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이 인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되게 이 한 챕터에서 조금 한 챕터? 그러니까 되게 짧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로 하자면 열아홉 쪽, 19쪽의 분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PCM 파운데이션 독서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이 19쪽의 내용을 가지고도 칭기스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남다른 행동과 남다른 행동, 그런 결과를 냈고, 그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전체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 한 분야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독서 모임을, 사실 독서 모임은 지금이 전문적으로 한 건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독서 모임과 이번에 독서 모임은 좀 다른 건, 우선 제가 했던 그 첫 번째 독서 모임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책 전체를 보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와닿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독서 모임은 인물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한 부분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범위가 완전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느낀 건, 이건 그냥 제 생각을 느끼는 건데, 사람의 인생은 지금 제가 살아온 41년의 인생 또한 어, 정말 일부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어떤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징기스칸을 여기 이제 하면서 어, 뭔가 하나를 알아도 깊게 아는 거에 대한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뭔가 배우는 게 얇게 배우는 걸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깊게 배워가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길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진짜 이거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를 되게 따분해요. 그랬던 제가 어, 이제는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고, 독서나 뭐로 사람의 이야기로나 경험자의 이야기로나 이렇게 배우고, 그거를 제가 진짜 경험해보면서 또 하나씩 경험해보는 걸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조금씩 바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확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게,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인물을 독서 모임을 하더라도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막 수억 개의 별이 있는 그 별들이 막 와장창창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하거든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올리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저를 판단할 수 있는 눈들이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도 시간 분배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계속 해가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뭐 멘탈, 동기부여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현재 저를 직시하는 눈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정확히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법들을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그 깊이 있게 누구 한 명의 인물을 보듯이 깊이 있게 책을 보고 그 깊이 있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야죠.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독서 다독을 많이 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돌아보고 공감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지기까지는 그냥 책을 읽었다면 그냥 소설책을 읽었다면 제가 책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고 무언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고 싶었을 때 그 책 속에서 그 사람이 저보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이겨내서 성공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별게 아니구나, 별로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뭐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인물이 궁금해졌고, 그 인물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책이 좋아졌고, 책이 위로구나. 그리고 책 속에 정말 많은 세계가 있고 많은 답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거 속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 속성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정말 그 안에 중심이라고 해야 되죠. 그 책의 저자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봐야 하는 거,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이게 나와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 이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알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내가 얻고 변화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속성을 하고 이 사람의 또한 전체를 보면서 통합할 줄 알면서 또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맞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진짜 독서를 할 때 그동안은 그냥 뭔가 답을 빨리 알고 싶어서
빨리 읽고 여러 책을 빨리 읽고 싶었던 그 빨리의 습성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뭔가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나의 모습과 어떠하고 그리고 대중들은 또한 어떠하고 그런 심리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제 변화예요. 아주 큰 변화죠. 그래서 저는 책들을 좀 성격이 좀 급하더라고요. 느슨한데 급한 게 같이 공존하잖아요. 뭔가 알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추진이 엄청 빨라요. 그거만 오로지 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까지는 알았으나 내가 뭐에 막히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거나 이럴 땐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게으름성도 있어요. 그랬던 제가 그거 중에 근데 그 안에 깊이 있게 뭔가를 본다라는 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노력하는 게 정말 시간 느려 보이나 결국엔 빠른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이 몸소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책을 보고 변화되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지금의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나기까지 그 현재 저의 현 위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스강 대표님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그냥 강의로 그냥 조금 하고 돈 받는 게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시간에 쓰고 계시다라는 게 정말 몸소 느껴지니 그 되어지는 말씀에 이따가 징기스칸의 그 전략 중에 승리한 전략 중에 맨 마지막에 추종자를 믿고 따르는 군인들 몽골 군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되어진다라는 말씀에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책을 읽고 느끼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각오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들으면서 되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걸로 들으니 부담감보다는 편안함과 이거는 그냥 있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구나 라면서 좀 편안함이 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아이스강 대표님이 딱 이렇게 존경하게끔 행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서 제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책을 요약하면 전략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제가 이 부분만 읽음에도 전략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징기스칸이 보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를 다 휩쓸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후대까지 이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강 대표님이네. 이 징기스칸이 그 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승리하는 것들을 통해 전략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발끝이라도 따라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게 성공이 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략책만 갖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하나라도 적용을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결국엔 우선 징기스칸은 딱 내용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리더분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리더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략을 듣다 보니 선전 능력이 뛰어났고 그런 전략을 세웠다. 그러니까 선전 능력이라는 건 이제 홍보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전쟁을 했던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 전통 겁탈하고 뺏고 죽이고 그리고 겁을 주고 그리고 강간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의 전쟁이었다면, 이 징기스칸은 마케팅을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적과 적의 내부에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엔 그 홍보 전략이 그 사람들이 내부로 알았으니 그거를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그 또한 그 문제점 해결해주면서 자기 것들을 얻는 승리. 그리고 그 리더십 중에 그 이익 분배 법칙이 있는데, 결국엔 또한 확실하게 이익을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 내가 1% 그리고 나머지 99%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리더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무조건 나눠야 되고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 그게 사람을 얻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해져야 그 나머지 아까 전에 되어지는 믿음, 신뢰, 그리고 추종하는 그것들이 되는 게, 존경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받은 만큼 더 감사함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 그런 것들을 좀 다시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분배 법칙이 진짜 확실해야 된다. 이게 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천성으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한 환경이 바뀌면 또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분배의 법칙을 징기스칸처럼, 또한 아이스강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로열티였어요. 근데 그 일당 100의 전략으로, 징기스칸의 전략은 진짜 소수,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고 소수로 일당 100의 전략을 세워서 내부에서 싸우는 거를 극히 그걸 막았고, 그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로 설명은 할 수는 없으나, 근데 아마 이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10명 있는 사람과 100명 중에 100명이 많아도 정말 일할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면, 그냥 차라리 제대로 된, 정말 일 제대로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로 된 사람 10명이 100명보다 훨씬 낫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아는 내용이니 길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선은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른 방식으로 징기스칸이 사람의 심리와 이런 기술과, 또한 그 사람의 적의 심리도 이용을 했지만 내 사람들의 심리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익 분배와 이런 것들도 정말 정확히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그 생명을 존중했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되게
그거를 표현했고 목적을 듣고 계속 심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이 몽골군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오늘 좀 제일 많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때 시대는 죽음이 뭔가를 얻으려면 죽음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전쟁을 뭐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지금 시기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상대방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이제 사업가나 영업사원이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고객은 시간, 돈, 에너지, 내 가족도 마찬가지. 내가 소중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하고도 항상 그 상대방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나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좀 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자면 아까 전에 그 징기스칸은 전통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뺏고 죽이고 강탈하고 이러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고 활용을 했죠. 그 말은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창의력과 또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심리를 통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넓혀갔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표현 말씀하시기를, 아이스강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이단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단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통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만의 방식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가면서 고전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울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전통과 고전은 사실 저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일 건 또 받아창하되 기존 옛 것들은 자꾸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 교육 듣고 이제 배움을 통해서 혼선들이 있어요. 그런 혼선 속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사극 영화 드라마 보면 포로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로 끌고 오잖아요. 뒤로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징기스칸은 앞세웠어요. 주민들을 앞세웠다라는 건 아까 같이 선전 효과라, 도망가고 무서운 거를 그 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무서운 사람들은 막 도망가서 또 그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퍼뜨리고 그 안에서 겁도 나고 도망가고 뭐 항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을 앞세워서 한 행동들이 선전 효과를 나타난 이 새로운 시도였고 근데 그게 징기스칸이 승리한 결과고 그 마케팅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엄청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격차, 기술 격차, 그다음에 창의력 격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진짜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또한
걱정할 것이 없고 1년 동안 함께하는 이 동안에 여기에서 정말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에 대해서 진짜 한번 이렇게 승리하고 나라를 몽골군의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적용을 해보는, 그리고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아까 같이 적용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레버리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 오는 이유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인터넷,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 제가 제일 기억하고 싶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리더란 배움의 자리다. 이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리더가 아니어도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물,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사람도 뭔가 배우거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곪고 고지식하고 뒤처지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하지만 제대로 된 걸 배우냐, 아니면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걸 배우냐, 그리고 그냥 막 중요하지 않는 것들, 뭐 무엇을 먹는 거, 무엇을 입고, 아이들 무엇을 가르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 말고 진짜 내가 잘 돼서 이 잘 된 것들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또한 사람들은 나누게 되잖아요.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잘 되고, 이게 제가 바라는 꿈과 자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유, 우리가 벌어서 다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이제 또한 거기에 나에게 투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걸 같이 내 고객에게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 그래서 배운 거를 제로로 만들고, 배운 걸 제로로 만들었을 때 진정한 자유다 라고 했던 말씀이 계속 기억을 하면서 각인을 시키면서 살아야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는 확연히 다른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의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다,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그냥 공산당보단 좋은 거, 그냥 좀 편안한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승환 대표님 만나면서 진짜 그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주의가 진짜 개인주의가 아닌 그 자신에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걸 누군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제대로 된 걸 배우다 보니 영업만 주먹구구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인생도 주먹구구식으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그 남편도,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살아가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오늘 좀 더 한번 느끼고 되새겨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이런 독서 모임과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